자, 오늘 배울 내용이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쵸? 코사인 법칙은 선생님이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다시 교육과정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오면서 예전에 쓰던 코사인 법칙과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 옛날에는 제1 코사인 법칙과 제2 코사인 법칙이 있었는데, 제1 코사인 법칙을 날리고 제2 코사인 법칙만을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거의 다 제2 코사인 법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2 코사인 법칙만 기억한다라는 생각 하셔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2 코사인 법칙, 지금 우리가 배우는 코사인 법칙은 그 전에 제1 코사인 법칙으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만들 게 코사인 법칙인데, 자, 코사인 법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봐요. 잘 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막 생긴 삼각형을 그리도록 할 건데, 그러니까 내 편의에 맞춰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잘 봐. 그래서 여기를 그냥 A, B, C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잘 봐. 삼각비로 증명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자, 요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C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 스몰 c, 그죠? 여기가 뭐예요? B가 마주보는 길이 스몰 b, 이렇게 나오겠죠. 맞냐? 그러면 이때 봐. 요 길이가 뭐가 될까? 요 길이가 뭐가 될까요? 라고 말하면 B를 기준으로 코사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B 곱하기 코사인 C가 됩니다. 미안. 뭐야? 요 길이가? 가르쳐준 거 곱하기 그 관계니까 C 곱하기 코사인 B가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이야. 여긴 뭐가 될까? 그럼 C를 기준으로 코사인이니까, 그죠? B 코사인 C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다 증명이 된다는 거 보여드려야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아니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A인데, 그지? 요 길이가 A잖아. 맞습니까?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C 코사인 B 더하기 그 다음에 B 코사인 C, 이게 사실은 제1 코사인 법칙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A는 BC 이런 대칭 구조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응용을 하면 B는 그럼 뭐가 돼요? A 코사인 C 플러스 그 다음에 뭐야? C 코사인 A가 나오겠죠. B를 기준으로 대칭인 거 AB, 그죠? 이렇게 나올 거야. 마찬가지로 C는요. 뭐야? B 코사인 A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 코사인 B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나?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다 뭘 곱할 거냐면 여기서 A제곱을 만들 겁니다. 그럼 여기가 A, C, A, B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도 다 B를 곱할 거예요. 그럼 B제곱은 A, B, B, C 이렇게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C제곱을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 B, C, 여기 C, A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잘 봐. 맨 위에서 1번에서 2번을 뺄 거예요. 1번에서 2번을 뺄 거야. 그 다음에 1번에서 3번을, 그러니까 1번에서 2, 3번을 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잘 봐.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만들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요걸 빼죠. 밑에 걸 빼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AB 코사인 C, AB 코사인 C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지워져요. 됐나? 그죠? 그 다음에 맨 위에서 또 이걸 뺀다고 했어요. 그러면 AC 코사인 B, AC 코사인 B가 사라지죠. 맞아? 그럼 뭐만 남냐면 마이너스 BC 코사인 A와 여기서도 마이너스 BC 코사인 A 이렇게 남아요. 자, 지금 무슨 과정을 한 거냐면, 잘 봐. AC, AB, AB, BC, 그죠? 그 다음에 BC, CA, 그죠? AB, AC, BC, 뭐
BA 뭐 이런 과정에서 다 빼버리면 BC 가게가 통일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죠? 난리 났어. 맞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쵸? 따라서 2bc 코사인 a는, 자, 마이너스를 한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하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뭐가 돼요? a제곱이 돼요. 맞나? 그쵸? 원래는 공식이 뭐였냐면 이거였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게 바로 코사인 j 법칙이었습니다. 이게 그지 같죠? 그래서 얘를 이제 변형시키는 겁니다. 여기 봐. 그래서 이걸 변형시키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것만 남기고, 그쵸? 선생님이 코사인 a만 남기고 2bc로 나눠서 2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값은 이게 목적이 그거죠. 코사인 값은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코사인 값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을 코사인 법칙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구조를 잘 봅시다. 그죠? 구조를 잘 보면, 그래서 암기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자면, 코사인 A는 두 변, A를 기준으로 양 옆변을 쓰시면 돼요. BC. 그 다음에 B제곱과 C제곱을 각각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제곱을 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제곱을 뺀다. 그러면 암기가 그냥 끝났죠? 그렇죠? 코사인 B는 그럼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두 변 A, C겠죠? B 빼고. 그 다음에 A제곱과 C제곱을 더한 다음에 뭘 빼면 돼? B제곱. 여기 적혀있는 각의 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변의 길이. 맞아요? 그래서 용도는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각 이웃하는 두 변 BC. 그죠? 그 다음에 각각 제곱해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해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A제곱을 빼준다. 이렇게 구조로서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편해요. 그럼 용도는 아까 말했지만 뭐야? 세 변의 길이를 알면 한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가 목적입니다. 그죠?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으면 뭐도 구할 수 있어? 사인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으면 탄젠트 값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값을 만들고 나서 시작을 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코사인 법칙이 문제로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이렇게만 등장하면 좀 사실 쉬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코사인으로 시작을 하면서 삼각함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 난이도가 확 상승하는 효과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변의 길이를 뭘로? 코사인 값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사실 코사인 값을 주게 된다면 이 세 변의 길이 중에 하나를 또 미지수로 놔도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각 하나와 세 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 중에 하나를 찾는 겁니다. 관계식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를 한번 풀면서 볼게요. 자, 코사인 법칙 첫 번째 유형이에요. 781번. 자, 오른쪽 그림에서 세 점 BCD가 한직선 위에 있대요. BCD가 한직선 위에 있대. 여기 평각이라는 얘기죠. 180도. 그죠? 뭐 그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때 A2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러네. 자, 그러면 자, 30도니까 1대 루트 3대 2니까 요 길이가 4인 거 그냥 찾아 지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1대 루트 3대 2니까 요 길이 6인 거 맞지? 그럼 30도니까 여기가 몇 도야? 120도인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x요. 그러니까 A2의 길이는 아주 완벽한 코사인 법칙의 용도죠. 세 변의 길이와 한 각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를 어려운 말로는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겠네. 맞습니까? 180도를 사용했지만 사인이 아니니까 보가 바뀌었죠. 코사인 60도 얼마예요?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는 쓰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분수고 이웃하는 두 변 4, 6. 그죠? 그래서 이웃하는 두 변 4, 6 쓰시고요. 4제곱 플러스 6제곱
마이너스 우리가 구하고 싶은 x제곱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2 그냥 지워버리고, 그죠? 4, 4, 16 더하기 6, 6에 36 하면 얼마입니까? 52, 그쵸? 52 마이너스 x제곱은 64 마이너스 24. 두 개 자리 바꾸면 되겠네. 따라서 x제곱은 얼마? 76입니까? 맞아요? 그지 같네. 그러면 x는 얼마야? 루트 76. 루트 76이 얼마입니까? 이게 4의 배수잖아? 2루트 19? 답은 2루트 19인가 봐요. 자,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84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변 BC 위에 D가 있대요. 그죠? 이때 뭐 2대1 내분점이라고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 그죠? 자, 이때 6, 3, 5, 7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AD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맞아요? AD의 길이. 봅시다. 잘 봐요. 지금 우리가 구할 게 AD의 길이죠. 맞아? 그럼 AD의 길이를 놓고 봤을 때 문제를 푸는 방식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코사인 법칙은 세변과 한 각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때 삼각형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크게 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을 결정하시면 돼요. 여기 할까 여기 할까? 왼쪽? 오른쪽? 원하는 거 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이웃하는 두 변 5, 6, 5, 9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5, 5, 25 플러스 9, 9, 81에서 뭐 뺍니까? 7, 7에 49 빼면 돼요. 실제 49 빼면 됩니다. 미쳤나봐요. 이게 지금 뭔가 좀 말 안 들어. 그치? 이거 일단 계산해 볼까? 계산하면 90분에, 그죠? 90분에 요렇게 두 개 더하면 106이에요. 106에서 49 빼니까 7이 될 거고 57 나옵니까? 그렇겠죠? 57. 90분에 57이야. 뭐 약분 안 된다고 가정합시다. 되는데 놔둘게요 그냥. 그런데 이 상태에서 코사인이라는 걸 하나 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요 변의 길이가 x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실 요 각으로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크게 하나 보고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보고.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요 빨간색 삼각형으로 기준을 본다면 코사인 세타는 이웃하는 두 변 5, 6이 될 거고. 그죠? 5, 25 더하기 6, 6에 36 마이너스 x제곱. 요것만 풀면 그냥 답이 나오겠네. 동의 가능할까요? 그래서 왜 약분 안 했냐면 그냥 약분 될 것 같아서 19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3, 2죠.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25 더하기 36 하시면 얼마예요? 61입니까? 61 빼기 x제곱은 38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x제곱은 61에서 38 빼니까 61 빼기 38 얼마예요? 23인가요? 따라서 x는 얼마? 루트 23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겠죠. 맞습니까? 루트 23 숫자 또 더럽게 나왔어요. 됐습니까? 코사인 법칙의 특징인가 봐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밥은 먹고 다녀요? 밥 먹고 왔어? 안 먹었어? 점심은요? 점심 먹었어? 점심 먹었으면 됐죠. 집에 가서 밥 먹을 거죠? 집에서 밥 먹으면 나처럼 되는데. 아니, 아무리 저녁을 먹어도 집에 오면 되게 허기져요. 계속 떠들고 나면 진짜 진입 빠져, 진짜. 자, 791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4,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3이래요.
이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외접원 하자마자 사인 법칙이 떠오르죠. 사인 법칙을 쓰려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뭘 써야 되는 거야?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지 같죠? 두 번 푸는 문제.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일단 코사인 60도가 얼마입니까? 코사인 60도가 얼마예요? 우리 알죠? 2분의 3, 2, 1이니까 코사인 60도 2분의 1이고, 자,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이웃하는 2변 4, 3, 4, 4, 16 더하기 3, 3은 9, 거기서 x제곱 뺀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 그냥 약분해버리고, 자, 그러면 25 마이너스 x제곱이 얼마입니까? 12가 나오겠네. 따라서 x제곱은 얼마? 13인가요? 따라서 x는 루트 13 나왔죠. 그죠? 근데 구하는 건 x가 아니라 뭐였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마주보는 각의 사인값, 사인값이 뭐죠? 사인 60도니까 얘가 뭐야? 2배의 라지 r이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요거 가지고 풀면 되네.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자, 그럼 2분의 루트 3분의 루트 13. 여기다 2 곱하기 할 거고 2r. 그럼 이 약분이 돼버리겠네요, 그냥. 그죠? 그러면 약분 또 되고, 3분의 루트 3 곱하니까 얼마야? 루트 39가 뭐다? r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또 숫자가 지저분하죠? 맞습니까? 그죠? 너무 빨리 했어? 다시 천천히 해드릴게요. 좋아요. 잘 봐. 다시 졸라 천천히 해드릴게요. 얘들아, 잘 봐. 루트 13 곱하기 사인 60도의 역수죠. 그죠? 사인 60도는 2분의 1, 2, 3,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군요. 선생님, 그렇지. 2배의 라지 R. 그죠? 양변에 2로 약분되는 거, 요거까진 괜찮죠? 맞습니까? 그럼 R이 재수없게도 루트 3분의 루트 13이네. 그쵸? 맞아? 분모의 무리수가 나오고 지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루트 3 곱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 루트 3 곱하고 여기다 루트 3. 맞습니까? 따라서 3분의 루트 곱하기 루트는 알맹이끼리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9가 답이네. 그렇죠. 그래서 뭐야?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아마 이런 문제가 교과서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과서에서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애들이 흥분해요. 그죠? 숫자도 똑같이 나왔어. 3, 4, 60도야. 대박. 여기 기억나. 숫자도 기억나. 루트 13. 막 미쳤어. 그죠? 그래서 반지름이 막 3분의 루트 39야. 여러 번 풀면 암기도 돼. 근데 바보입니까? 선생님들이? 뭐만 살짝 떼고 주는 거야? 반만 살짝 떼고 문제 내는 거야. 그쵸? 그럼 교과서를 열심히 풀어서 암기한 애들은 답을 이렇게 쓰겠죠. 3분의 루트 39. 그쵸? 그 보기 1번에 있을 거 아닙니까? 으아! 보기 1번에다가 체크하면서, 으아! 선생님 바보 새끼! 이러면서, 그치? 똑같이 내다니, 날 뭘로 보고. 그쵸? 그리고 채점하는데 막 틀리고 있어. 왜 틀려? 그랬더니, 지름이야. 선생님 나쁜 새끼. 그쵸? 이렇게 바뀌는 거죠. 치사하게 함정을 파다니. 뭘 함정입니까? 그쵸? 그래서 문제를 암기하는 건 결국 좋은 게 아닌 거야. 문제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풀이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문제를 암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치만 암기에 앞서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꼭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봐. 내가 구하는 게 뭔지를 마지막에 꼭 확인해야 돼. 끝에 가서 딴 말 하면 틀리잖아. 그래 놓고서 막 누구 원망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문제를 꼭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요. 알겠습니까?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95번 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자, sin A는 2sin B, 코사인 C가 성립할 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할 건데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말할 때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고 말할 때 거의 90%는
변의 길이로 식이 바뀌어야 풀립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태 이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얘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고 빗변이 c니까 각 c가 얼마인? 2분의 파이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제곱은 b제곱 이따위로 나왔어. 그럼 뭐야?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니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직각삼각형이라고만 말하면 안 되죠. 직각을 반드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빗변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도 뭐 해야 돼? 같은 변의 길이를 표기해야 돼요. 누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지 반드시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심화로 끝판왕으로 나온다, 그럼 이런 게 나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0이다.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정삼각형입니다. 그쵸? 이거 정삼각형이에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죠?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 전체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 전체의 제곱에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얘는 0일 수 없잖아. 그쵸? 세 변의 길을 더한 게 얘는 0일 수 없으니까 얘가 0이어야 돼. 얘가 바로 뭡니까? 정삼각형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나요? 이게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죠. 고1 전용 공식이라고 할 정도로 고2, 고3 때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 잘 나올 수 없냐면, 그러니까 이 식 자체를 사인 코사인으로 변형하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잘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나온다면 이건 정삼각형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세 변의 길이를 이해해야만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알 수 있다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때 삼각형 ABC 사인 A.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전부 다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돼요. 그러면 잘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A를 사인 A로 나눠서 이게 두 배의 라지알로 푸는 건 이해되지만 이때 사인 A를 2R분의 A로 바꿔 쓰는 게 좀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연습 꼭 하시길 바래요. 알겠죠? 그러면 저 문제를 풀 때 사인 A는 2R분의 A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쵸? 그럼 이때 사인 B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2R분의 B라고 쓰시면 돼요. 코사인 C는요, 이웃하든 두변 AB. 맞아? 그 다음에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라고 말하면, 잘 봐. 2R 약분되죠? 그죠? 2 약분되죠? B 약분되죠? 자, A 넘어가니까 뭐가 돼? 결론,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래. 그럼 A제곱 사라지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섣부르게 이것만 보고 왠지 모르게 직각삼각형일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잖아. 맞아? 그랬더니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원래 0이잖아요. 그죠? B가 C란 얘기야. 그쵸? 맞습니까? 답은 몇 번? 2번이에요. B는 C 이등변 삼각형. 그쵸? 삼각비.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대개는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찍을 때도 A, B, C 중에 뭐가 90도일까로 찍으면 안 돼요. 알겠어? 생각보다 이등변 삼각형이 많이 등장하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인, 코사인을 전부 다 변의 길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용도가 이겁니다. 사인, 코사인 법칙은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전부 다 뭐로 바꿀 수 있다? 변의 길이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좀 어렵게 생각을 하자면 그런 것도 조금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798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점 5에서 두 자전거 A, B가 동시에 출발. 왜 이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희한해. 친구들끼리 만나서 자전거를 타는데 너는 저 방향으로 가, 나는 이 방향으로 가. 그것도 120도 각도 재가지고. 그쵸? 미친 친구들이겠죠?
미친 친구들입니다. 120도 각도로 지랄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 그쵸? 그때 그러면 언제 만나요? 언제 만날까? 지구를 이렇게 돌다 보면 만나나? 말도 안 되는, 그죠?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얘네들 이러면서 노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A가 각 초속 5m, 3m의 속력이잖아요. 그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자, 다시. 자, 우리 초등학교로도 속력은 뭡니까?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죠? 변의 길이는 거리 개념이죠. 자, 거리는 곱한 거죠. 그냥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10초 후에 두 자전거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얘는 그럼 뭡니까? 10초니까 시간은 10이고 초속은 5m잖아. 그죠? 얘는 얼마? 50이고 여기는 얼마? 30이죠. 이해돼? 그러니까 사실은 활용 문제가 훨씬 쉽습니다. 활용 문제가 훨씬 쉬워요. 자, 여기가 120도니까 비율로서 풉시다. 53x에다가 나중에 곱하기 10만 해주면 돼요. 그죠? 자, 갑시다. 그러면 코사인 120도, 코사인 60도에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웃하는 2변 3, 5, 그 다음에 9 더하기 25 빼기 x제곱, 이게 두 자전거 사이의 거리가 되겠네요. 코사인 제곱, 코사인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활용이 더 쉬워요. 어떻게 보면. 자, 이 약분해 버리고, 자, 이거 더하면 34 빼기 x제곱이니까, 그죠? 35 마이너스 15가 되죠. 부호 조심. 그죠? 부호 조심. 따라서 자리 바꾸면 x제곱이 얼마? 49. 그럼 x가 얼마입니까? 7이죠. 그래서 두 자전거의 거리는 뭐야? 7m. 그쵸? 굉장히 탐구정신이 뛰어난 친구들이죠. 자, 우리가 각도를 120도로 벌려놓고서 10초 동안 갔을 때 너와 나의 거리는 얼마일까? 이런 걸 재고 있는 친구. 맞아요? 괜찮은 친구죠. 괜찮은 친구야? 그쵸? 그럼 내일 가서 한번 친구들과 한번 해보십시오. 학교 가가지고. 자, 우리 밥을 먹으면서 삼각함수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쵸? 이상한 친구들이지만 거리가 7m인 걸 발견한 친구들이 됐죠. 이제 됐습니까? 답은 몇 미터? 7m. 근데 7m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곱하기 10 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70m. 7m가 아니라 70m네. 70m를 발견한 친구들이 됐어요.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